자, 지난 금요일 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요, 지금 너무 많은 재난이 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홍진호라는 배가 납치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가 그냥 잘못한 게 많으니 배가 사라졌다 말도 못한 채 몰래 찾고 있다가 북한에서 나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쯤 되면 조심해야 될 건데요. 자, 이 정권 들어서 지진도 크게 났습니다. 11월 15일 날 포항에서 지진이 크게 났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낚싯배 사고가 12월 3일이죠. 영흥도에서 나서 1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충북 제천에서 낚싯배 사고 난 지 한 보름도 안 되어서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주말에는 종로에 화재가 나서 6명이 죽었고, 또 가스 지식에서 얼마 전에는 4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망하는 숫자가 굉장히 대형으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때 300명 이상을 사망을 하는 걸 봐서 이제 수십 명이 죽는 것은 아무런 감도 없는 건지요. 이 정권은 지금 여러 차례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어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마디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근데 제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3대 프로젝트 안에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고를 언급을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너무 건조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고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서 39명이고 부상자 가운데 3명도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총 사상자가 사망자 39명, 부상자 151명이고 부상자 151명 가운데는 8명이 중상이고 그 중에는 3명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40명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장례 빈소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지금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정권은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에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갖다가 소집을 해서 대통령과 각종 참모들이 이 부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일날 화재 현장으로 장관 총리가 날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정권이 세월호를 딛고 집권해놓고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욕에 맞지 않던 박근혜 정권보다는 얼마나 나은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이고요.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300명 이상 죽은 부분은 크게 문제고 30명 이상 죽은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29명 죽은 부분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의 크기를 가지고 정부의 자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이 사고 나기 전에요. 자, 작년 12월 19일 날 당신도 돈 빼먹는 지옥 고려장 요양병원 갈 수 있다고 12월 19일 날 오후로 이렇게 요양병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성, 그리고 또 돈을 빼먹기 위한 용도로 요양병원이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 나이 든 노인들이 거의 팽개쳐지다시피 해서 정부 지원금 80% 부분 때문에 머리수 채우고 있는 역할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최소의
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또 각종 조무사들을 두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고, 운영되는 요양병원 중에서 3분의 1 가량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14년에 발생했던 전남 장성요양병원에서 21명이 죽은 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이번에 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담았습니다. 요양병원이 얼마나 비리 구조와 수익 극대화 구조로만 운영되는가,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거의 요양병원에 자식을 팽겨치다시피 하고, 요양병원은 80%의 국고지원금 때문에 사실상 머릿수를 채우듯이 하면서 이 비용을, 코스트를 가장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최적화되어 가고 있고, 환자들을 짐짝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의 지금 현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때 장성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고 때 결국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가 20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1명 죽었고, 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안고 있는데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퍼져서 이렇게 됐고, 병원 이사장이 과실치사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결박 논란이 일었는데 병원에서 환자들 손발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피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가족들은, 직원들은 결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논란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지금 밀양의 요양병원에서도 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일부 환자가 결박되어 있어서 구조가 늦어졌는데 결박을 푸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성병원에서는 가족들이 결박되어 있다 했고, 병원 측이나 소방관 측은 그러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밀양 소방서 관계자는 구조대원이 3층, 5층에서 침상에 손목이 결박된 환자 4, 5명을 발견했고, 결박을 푸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결박된 환자는 다 구조했지만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종요양병원의 치매 가족을 둔 한 보호자는 이 다른 환자의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 위험이 있는 환자 손발을 묶어 두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낮에는 보통 묶어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경찰이 무슨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던 사태와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일어났던 사태는 결국은 똑같은 판박입니다. 2014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21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 동안에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서 이번에 39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요, 이런 화제가 현 정권이 무슨 적폐청산 보복한다고 국민을 못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 참모나 내각 사퇴라고 해라 하고 요구하고, 청와대는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 관련 소방법 등을 갖다가 아예 그냥 이 법령이 제대로 미비해서 그렇다,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정도의 병원이라서 그렇게 이번에 문제가 커졌으니 소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논란들을 제천 산사 이후에도 소방안전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됐다면서 기준을 강화하는, 소방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2016년 11월에 발의가 되었는데도 행안위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가 제천 참사가 열려서 비로소 회의를 열었고, 5개 법안이 8시간 만에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서는 아직 상정도 안 되어서 상반기에 시행도 어렵다. 그래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프링쿨러 설치나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차량 불법 주차, 비상 로프 설치,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날 거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패와 안이함 또 탈법, 위법을 손쉽게 저지르고 또 그것을 눈 감아주는 구조, 심지어 제천 참사에서는 모욕탕 소방 점검을 나가서조차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일종의 세월호 트라우마인데요. 세월호 때 정권이 무능해서 구해내지 못했다 했지만은, 그래서 유능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정권이 들어섰으면, 그러면 제천 참사나 영흥도 낚싯배나 이번에 이 밀양 참사나 이런 데서 잘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요,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사고가 터지고 났다 하면 수십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때 좌파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권의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욕하면서 했던 말, 정권의 무능력이 참사를 가져왔다라고 한 말은 이제는 좀 거두어야 될 때는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을 하되요. 대형 참사와 정권의 유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참사요. 그것도 컸죠. 대구에서 지하철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인명이 돌아가셨죠. 192명이 사망을 하고 신원 미확인자만 6명이었습니다. 14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도 2003년 2월 18일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인수위 기관이었죠. 자, 그래서 대형 참사는 결국은 정권의 유무능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수준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고요. 그걸 갖다가 무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현 정권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쇼한다고 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세월호가 크게 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권 또한 지금 작은 규모의 세월호는 지금 곳곳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라는 사고 자체도 대구 지하철 사고,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이 안전에 대한 시스템 문제, 거기는 부패도 있을 것이고 이 각자 자기 역할을 공직자들이 하지 않는 이 안이함이나 무능도 있을 거고 탈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이 결합된 문제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이 포항 그리고 제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재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사는 사회 공약도 하지 않았냐, 그걸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족의 요청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당장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께도 참 송구스러운 심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은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스프링쿨러나 화재 방제 시설의 규정에 큰 이렇게 지금 이 규제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개선하겠다 했는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요양병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저는 국가가 80%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 요양병원은 준공용으로 운영해야지, 이게 돈벌이 대상처럼 말입니다. 요양병원 짓는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들어봤습니까? 요양병원에서 사람이 인격적인 인권이 기본적으로 무시당하고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현대장 고려장의 장소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평생을 일한 노인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참 거동이 불편한 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렸을 때 이것을 국가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한, 한마디로 세월호를 비판하고 주장한 이전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썩은 보수 정권과는 차별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면서요, 이런 문제들을 챙기지 않고 가고 있어요. 현 정권의 대통령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장관들이 전부 북한하고 거래하는 부분에만 다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폐청산해서 깜빵에 집어넣고 지난 정권의 문제를 덜추는 데만 신경이 전부 꽂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노인 병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 문제를요, 단순히 화재 안전 법적인 문제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언론의 태도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요양병원에서 몇 년 사이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 화재 문제만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인권에 관한 노인들에 대한 일종의 기로 습관하고 관계 있죠. 노인들을 버리는 풍습하고 관계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이 문제를 되새겨 봐야 되는데요. 이 정권이 이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신경 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나요,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 전부 그냥 북한하고 문제, 평창올림픽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도 북한 문제에 다 귀착되어 있죠. 정상적인 나라라면 법과 시스템만으로도 잘 굴러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북한과의 뒷거래, 평창올림픽을 그걸 장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 보복 정치에만 매몰이 되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과 이렇게 정권의 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정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역량이 한데 집중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셀 수밖에 없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죠. 자, 박근혜 정부가요, 당선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지율이 61.3%였습니다. 리얼미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선되고 9개월, 그게 이제 2월 9일인데요. 2월 9일이 되기도 전에 지금 59.8%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당선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6.6%로 훅 떨어졌습니다. 자, 혹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시점이 10월 말이 8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 시점으로 지금까지 9개월로 봐야 되고요.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당선 시점에서 9개월로 보자면 박근혜 61.3, 문재인 59.8. 이 정권이요, 지지율 높다고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 토론에 나가니까 그러대요. 올림픽을 위한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다 이 힘을 합쳐서 성사시켜야지 그 올림픽을 갖다가 평양올림픽이니 해서 국론을 분열시켰으면 되겠느냐.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요, 올림픽만 끝나면 마치 선진국이 저절로 올 것처럼 못 사는 사람 동네 철거하고요, 개고기 집도 골목으로 다 추방하고요, 노숙자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올림픽, 88 올림픽이 끝나고 선진국이 됐습니까?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데 안 그렇습니까? 개고기집은 다시 골목이 아니라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개고기 먹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그 문제의 논란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지금 노숙자는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고, 지금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창올림픽이니 무슨 북한과의 무슨 평화협정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적폐청산 말하기 전에요, 국민한테 정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거라도 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평창이고 북한이고 다 걷어치우고요, 그야말로 요양병원 실태부터 제대로 점검 좀 하세요.